네, 주민경 학생. 일단 그 로그아웃 했다가 다시 로그인해서 시도해 보시고 안 되신 분들은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체크해 뒀다가 이따가 제가 출석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나요, 그럼? 안 되시는 분들은 다 말씀하셨나요? 네, 신승훈 학생. 다시 907입니다. 907. 장원익 학생. 자, 됐죠? 더 출석 체크 안 된 학생 없는 것 같네요. 최승욱 학생도 맞고. 네, 장원익 학생, 신승훈 학생, 주민경 학생, 최원숙 학생 있다. 네, 최원숙 학생 됐다고 했고, 신승훈 학생도 된 것 같고, 네. 그리고 주민경 학생, 장원익 학생은 제가 이따 체크할게요. 네. 그러면은 지금 네, 숙제는 여기 챕터 2, 3 앤서 다 답들 확인하셨죠? 넘어가면 네, 장원익 학생도 됐다고 하고, 최동 학생이 챕터 2에 D0하고 2하고 답이 바뀐 것 같다고 하네요. 이게 솔루션 매뉴얼을 제가 그대로 올린 거여가지고 이게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뭐 확인하셨을 테니까 아마 수치가 같으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가도 되겠죠? 답 다 확인하셨죠? 그리고 숙제 제출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가능하면은 그 한 파일로 싱글 컴바인드 PDF 파일로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PDF 파일로. 그리고 그 파일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 답이랑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그 과정을 같이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수업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평가하는데 일단 출석으로는 성실도, 수업 참여의 성실도를 평가를 하는 거고 그리고 과제에서는 답이 맞고 틀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런 숙제를 하기 위한 그런 성의라던가 노력이라던가 그런 거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답이 틀렸다고 해서 점수를 크게 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양식을 지켜가지고 그러니까 과제에 대해서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을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의 답뿐만이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신다면은 웬만하면 점수를 깎지 않고 다 점수를 드릴 거예요. 뭐 지금 챕터 3 숙제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답이 틀렸다 그래도 다 10점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과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과 그런 노력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거니까 너무 과제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러니까 혹시 뭐 헷갈리고 틀리는 거면은 내가 어떤 고민을 했는데 안 풀렸다. 약간 그 정도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는 결과로만 평가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실도, 고민과 노력, 성실도는 출석, 고민과 노력은 과제,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시험으로만 평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제에 대해서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과제가 혹시 부족할까 봐 다른 그런 그 코스펙을 채우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제출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다른 과제에 치일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스스로 공부하게 맡겨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제 제출은 그 정도로 이 정도로 이렇게 이걸 맞춰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잠시만요. 그러면은 숙제 중에서 많이 틀렸던 부분을 같이 보고 갈게요. 잠시만요. 음, 아이고, 됐다. 음, 잠시만요. 이게 잘 안 되네. 음,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일단 1번은 뭐 다 쉬웠던 것 같고, 그리고 2번을 조금 많이 틀렸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치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A랑 B가 각각 다른 스피시픽 그래비티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시픽 그래비티라는 거는 기준점이 뭐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A랑 B랑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SGA와 SGB가 같지 않기 때문에 답은 D가 됩니다. 그리고 3번도 쉽게 푸신 것 같고 4, 5, 6, 7, 8 여기를 아직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질량 보존 법칙 mass is conserved. 그래서 같고 그러니까 이 깔때기는 그냥 페이크예요. 페이크.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이것도 mass is conserved.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도 constant density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 mass flow rate가 같고 그리고 지금 density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density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래서 볼유메트릭 플로우도 마찬가지로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이번에도 비슷하게 density가 부피분의 질량이고 여기서 density가 감소하니까 부피 플로우 레이트는 증가하겠죠. 그리고 8번에서는 반대로 density가 증가하니까 부피는 감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9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탄이 있는데 메탄 플로우가 있는데 이거를 에어로 다일룻 약간 묽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근데 메탄이 로어 덴시티, 더 낮은 덴시티를 갖고 있으니까 덴시티가 높은 에어를 섞어주면은 전체 덴시티가 더 높아지겠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밀도에 대한 건데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고 그리고 에탄올의 밀도가 스페시픽 그래비티가 0.79니까 0.79배 작은 거겠죠. 물의 밀도보다. 그러면은 에탄올의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는 물보다 크겠죠. 예를 들어서 이건 예시입니다. 절대적인 수치는 틀릴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어요.
에탄올의 지금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가 1리터 per 20세크였잖아요. 그러면은 물의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는 이거보다 작은, 예를 들어서 0.5 리터 per 20세크라고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전체 플라스크를 채우는데 1리터를 채우는데 에탄올의 경우에는 20초가 들겠지만 물의 경우에는 40초가 들겠죠. 그래서 롱거 타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로타미터 같은 경우에는 calibrate using liquid flow. 리퀴드의 밀도는 일반적으로 물보다, 가스보다 크죠. 그래서 볼유메트릭 플로우는 가스가 하이어 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12번, 13번 다 쉽죠? 이건 다들 잘 푸신 것 같아요. 여기는 거의 잘 푸신 것 같고, 다 공통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것만 다 어차피 다 공통되는 거니까 18번을 대표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매스 프랙션이 0.2, 0.3, 0.35, 0.15고 여기서 베이시스 오브 칼큘레이션을 예를 들어서 100으로 잡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100씩 곱해주면은 100으로 해주면은 여긴 20, 30, 35, 15가 되고 몰라큘러 웨이트이 32, 28, 44, 2가 되고 몰은 0.625, 1.071, 0.795 그리고 7.5 그러면은 몰 프랙션은 0.06, 0.11, 0.080, 0.75로 수소가 가장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원리가 다 적용되는 겁니다. 앞에 문제들에. 그리고 마지막 19번은 이거는 그 앞에서 배웠던 마노미터식이나 그 프레셔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 건데 게이지 프레셔는 절대압 빼기 대기압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절대압 이게 지금 같은 곳에 오픈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 파이프 내 대기압이 80ml 수은되고 그리고 대기압은 지금 30ml 수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게이지 프레셔는 50ml 수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것만 이렇게 다뤄봤는데요. 일단은 수업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수업 끝나고 시간이 남으면은 여러분들 다른 문제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지난 시간 수업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이 마노미터 스케치 해놓은 거.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 아끼려고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먼저 지금 A에서의 프레셔가 얼마냐? A는 지금 이 지점이 A입니다. 그리고 B 지점은 여기가 B 지점입니다. 그럼 A의 프레셔는 지금 P1이 작용하고 그리고 이 플루이드 1이 지금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로 1 G 그리고 D1이 되고요. 로지 H에서 그리고 B에서의 압력은 P2가 일단 작용하고 그리고 두 가지 다른 유체가 지금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로2 G D2 플러스 로 F G H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가 이렇게 다른 유체가 있는 거고 지금 여기는 대기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A와 B에서의 압력이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책의 52페이지에 있는 제너럴 마노미터 이퀘이션입니다. 제너럴 마노미터 이퀘이션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유체 1과 2의 덴시티가 같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식을 더 간소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density 1, density 2 대신에 그냥 density만 넣고 식을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differential manometer equation입니다. 책에 마찬가지로 52페이지에 있는 differential 요거는 general. 그러면은 다음으로 마놈 한쪽 끝이 실링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P2는 제로가 되고 요거는 요 지점에서는 백큐이죠. 그럼 자, 그럼 다음으로 가서 만약 플루이드 1이나 2가 가스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압력 상태에서 가스 상태면은 덴시티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앞에 시간에 많이 다뤘죠. 일반적으로 가스의 덴시티는 리퀴드보다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요 가스 덴시티가 들어가는 텀은 무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1 만약에 두 플루이드가 모두 가스면은 로1 GD1과 그리고 로2 GD2가 무시될 수 있죠. 따라서 P1과 P1-P2는 로 FGH가 되고요. 여기서 지금 헤드에 대해서 표현을 해버리면은 요 식을 P1-P2를 그냥 H로 해버릴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요 두 식은 바로 책에 나와 있는 마노미터 equation for gas입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마노미터의 세 가지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템퍼레이처도 저번 시간에 다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코스펙을 가지고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챕터 4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이 챕터 4 잘 보이시나요? 아, 챕터 2 여기 새로 섹션 한 거. 네, 잘 보이신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자, 챕터 4, 챕터 4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챕터 2와 챕터 3의 내용들을 재료로 해가지고 이제 그러한 재료들을 공정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재료들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지 이제 챕터4에서 약간 좀 이해에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앞에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뤄봤거든요. 그러면은 가능하면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화공 양론에서는 문제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문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거를 어떤 공정도로 간략하게 바꾼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뭐 친숙한 것들이 있죠. 뭐 45% 웨이트 퍼센트 벤젠 그러면은 그리고 55% 톨루엔 그리고 뭐 95% 웨이트 퍼센트의 B 벤젠 그리고 8%의 벤젠이 칼럼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스페시픽 그래비티가 0.87이다. 그러면은 SG는 0.87이.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러한 정보들을 갖추고 위쪽에 오버헤드 프로덕트의 매스 플로우 레이트와 그리고 매스 플로우 레이트와 발음 아래쪽으로 나오는 프로덕트 스트림의 매스 플로우 레이트와 컴포지션을 결정하라. 이게 문제에서 바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자세하게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여줄 거지만 간략하게 나와 있는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여기 피겨 1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겨 1은 여기 있는 문장들을 다이어그램 형태로 변환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피겨 1을 이제 앞으로의 수업 시간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 각각의 그런 컴포넌트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에 앞서 어떠한 프로세스들이 있는지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배치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배치라는 거는 한 번에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큰 리액터가 있으면은 그 리액터에 한 번에 다 때려 놓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컨티뉴어스 프로세스에 비해서 이거를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다루지 못해요. 그래서 작은 양을 다룰 때 많이 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이 밸류를 가지는 그런 공정에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 뭐 약 같은 거 만들 때 그러니까 정확한 조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공정을 엄밀하게 잘 컨트롤 해야 될 때 배치 프로세스를 많이 씁니다. 반대로 컨티뉴어스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리액터가 있으면은 이걸 넣으면서 계속 반응을 익히면서 계속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라지 퀀티티를 할 때 유리하겠죠. 따라서 이거는 대부분의 케미컬 프로세스에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 화학 제품들은 이 컨티뉴어스 프로세스를 통해서 생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미 배치는 계속해서 넣는 거예요. 이거 넣고 반응시키다가 이거 넣고 중간에 뭐가 날아가고 또 넣고 해가지고 계속 뭐 추가를 계속 하면서 반응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뭐 간단한 예로는 스쿨버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쿨버스는 어디 정차해 있다가 학생들이 이렇게 계속 탈 때 기다렸다가 시간이 되면은 출발하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스테디 스테이트는 컨티뉴어스 프로세스에 종종 적용이 되는데 플로우 레이트나 그리고 온도, 압력이 여기서 특히 플로우 레이트가 중요합니다. 이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자칫 복잡해질 수 있는데 그 시스템의 조건들을 좀 간소하게 하는데 유용하게 쓰이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트랜지언트는 좀 더 이제 반대로 복잡한 조건인데 이제 이러한 변수들이 시간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다루진 않고 나중에 아마 뒤쪽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read each sentence. 그러니까 한 문장씩 한 번에 천천히 읽고 그리고 그러한 문장들을 블록 다이어그램 형태로 아래쪽에 있는 블록 다이어그램 형태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고 다음에 그 다이어그램에 있는 컴포넌트들을 전달을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맨 먼저 이 첫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1번 문장. 그러면 여기서 liquid mixture containing 45 weight% 벤젠이 있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0.45kg 벤젠은 킬로그램 토탈. 그러니까 전체 물질 중에 전체 물질 1kg에 0.45kg의 벤젠이 포함되어 있다. 그게 45 웨이% 벤젠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55% 톨루엔 같은 경우에 0.5kg 톨루엔 per 킬로그램 토탈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어이고 XP는 0.45 XT는 0.55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둘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러니까 생산물 스트림이 emerge 나온다. 어디로? 위쪽과 아래쪽의 칼럼으로. 그래서 위쪽 칼럼으로 나온 프로덕트 스트림 그리고 아래쪽으로 나온 프로덕트 스트림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탑 프로덕트 스트림에는 95% 벤젠 그래서 0.95kg 벤젠 per 킬로그램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기 때문에 0.05kg 톨루엔 per 전체 킬로그램이 자동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발음 프로덕트 스트림에는 8%의 벤젠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위쪽 여기와는 반대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거는 편의상 이런 거거든요. 이건 왜 그런지 다음에서 이제 설명이 될 거예요. 근데 8%의 벤젠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의 조건이니까. 그러면은 다음 문장을 보면은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오브 더 feed는 인풋을 의미합니다. 그게 2000 liters per hour고 그리고 specific gravity of the feed mixture is 0.872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eed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가는 건데 볼륨메트릭 플로우가 여기 있고 그리고 specific gravity도 여기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이어그램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짜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최종적으로 요게 오버헤드 프로덕트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게 바럼 프로덕트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인 이 문제에서 알고 싶은 것. 그러니까 매스 플로우 레이트를 결정을 하라는 거잖아요. 매스 플로우 레이트인데 오버헤드 프로덕트 지금 여기 나타냈죠. 그러니까 요거죠. M2를 구하고 그리고 바름 프로덕트에 요거죠. 요거에 매스 플로우 레이트와 그리고 컴포지션을 구하라는 거죠. XB, XT.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일단 매스 플로우 레이트 오버헤드 프로덕트 맥스 플로우 레이트는
M2가 되고, 그리고 매스 플로우 레이트 오브 더 바람 프로덕트는 그냥 이 MB3랑 MT3를 더하면 되고, 그리고 컴포지션을 구해야 되죠. 컴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MB3랑 MT3를 정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려고 이렇게 정의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편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방식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포지션 매스 프랙션 이렇게 구하는 거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보셨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챕터 2와 챕터 3에서 배웠던 개념들, 뭐 매스, 몰스, 매스 플로 레이트, 몰라 플로 레이트, 볼륨, 볼리메트리 플로 레이트 이런 것들이 구성 요소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연산되는지 챕터 2와 3에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뭐 단위라던가 단위 연산, 그리고 단위 매칭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챕터 2와 3에 그 정도의 시간을 할애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서브스크립트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건데, 서브스크립트는 그 문자 오른쪽 하단에 위치하는 작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M1을 예를 들면은 여기서 더 매스 오브 스트림 1, 그래서 이 M 옆에 1이 작게 쓰인 거고요. 그리고 MA 같은 경우에는 이 A를 나타내기 위해서 컴포넌트 A, 그래서 MA라고 쓴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걸 점점 더 구체화 시켜 나갈게요. 이제 여기서 피드 스트림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 피드 스트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풋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정이 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인풋을 보통 인풋이라고도 하지만 피드 스트림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쓰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xb는 0.45 그리고 xt는 0.55 이렇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이어그램이 끝났냐? 물으면은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어마운트, 그러니까 양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컴포넌트 지금 몰 프랙션, 매스 프랙션 정보만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unknown mass flow rate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르는 채로 그냥 M1 닷을 그냥 표시를 이렇게 해두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정보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인풋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럼 우리가 벤젠이랑 톨루엔 컴포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가 unknown mass flow rate M1을 기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매스 프랙션을 바탕 연산을 해서 새로운 벤젠 플로우 레이트 그리고 톨루엔 플로우 레이트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벤젠 플로우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0.45 m p 닷이 되겠고, 그리고 톨루엔 플로우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0.55 m t 닷이 되겠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xb m1 닷 그리고 xt m1 닷이라고 해도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발음 프로덕트 스트림에 대한 정보 같은데요.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표현 방법으로. 그래서 이 한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1번 방법 같은 경우 위에 보여드린 것처럼 x3 m3 닷으로 하면은 위에 표현한 것처럼 벤젠 플로우 레이트에 대한 그 발음 프로덕트 스트림의 컴포넌트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두 번째 방법, 여기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그냥 mb3 닷 플러스 mt3 닷, 그러면은 여기서
mass fraction은 그냥 mb3 닷 플러스 mp3 닷 분의 mb3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흔히 이용할 수 있는 게 이 매스 프랙션의 합은 항상 1이다를 표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들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있죠. The mass fraction should always sum to 1. 자, 다음으로 가보면은 이제 다른 예제가 나오는데요. 지금 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가스 스트림이 있는데 그 가스 스트림이 설퍼 다이옥사이드를 가지고 있고 SO2 그리고 에어가 있는데 이 에어는 지금 21 몰 프랙션의 산소와 그리고 79%의 질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이 SO2가 몰 프랙션 Y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은 SO2와 에어가 있으니까 Y 시그마 Y1은 1이 된다는 걸 바탕으로 에어의 몰 프랙션은 1 마이너스 Y가 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에어 자체는 21%의 산소와 79%의 질소를 포함해요.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지금 SO2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는 125Y가 돼요. 여기서 125는 전체 플로우 레이트고 Y는 SO2에 대한 몰 프랙션이죠. 그러면은 N 에어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는 자연스럽게 125 1 마이너스 Y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1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에어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와 질소입니다. 산소 같은 경우 0.21을 곱해주면 됩니다. 에어 플로우 레이트에. 그리고 질소 같은 경우에는 0.79 곱하기 125 1 마이너스 y. 여기서 125 1 마이너스 y가 바로 에어 플로우 레이트죠. 에어 몰라 플로우 레이트죠.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0.21 곱하기 n air 0.79 곱하기 n air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예제가 있는데 이제 enriching air with O2 그러니까 에어 플로우 레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산소를 넣어서 에어를 산소로 포화시키는 약간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세 개의 스트림이 있습니다. 에어 스트림, 그리고 퓨어 옥시전 스트림, 그리고 리퀴드 워터 스트림. 그래서 세 개의 인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인풋 1 그리고 인풋 2 그리고 인풋 3라고 일단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반대로 아웃풋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풋 3개가 들어와서 어떠한 뭐 믹싱이라던가 반응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아웃풋 하나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좀 아래쪽에 해놨네요. 일단 N1 플로우가 이건 산소 플로우죠. 그리고 minutes
이거 미닛 단을 쓰는 이유는 지금 이 주어진 조건 중에 하나가 미닛 단위를 쓰기 때문에 그냥 미닛을 가져와서 쓴 겁니다. 그리고 N2 잠시만요. 배터리가 없네. 배터리를 그리고 N2는 에어죠. 그러면은 몰 에어 per minute 그리고 지금 liquid water는 N3 몰 H2O 그런데 리퀴드 상태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minutes 그리고 마지막으로 outstream이 있는데 N4 몰 per minute 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건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죠. 지금 이 세 개의 지금 이게 2번이었고 이게 인풋 1번 그리고 인풋 3번 리퀴드 워터가 인풋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in 위치는 where하고 같아요. 여기서 all of the liquid evaporate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 베이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퀴드 컴포넌트는 이제 다 무시하셔도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flow rate of the pure oxygen is 20% of the flow rate of the air. 그러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인풋 1번과 2번과의 어떤 관계식을 추가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요거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조건문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식을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다이어그램을 그린 후에. 그리고 또 조건을 보면은 자,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남는 걸 보면은 H2O 베이퍼랑 그리고 O2 베이퍼 있을 테고요. 그리고 N2 베이퍼 있겠죠. 그러면은 먼저 O2 베이퍼를 Y4라고 해볼게요. 몰 O2 퍼 전체 몰 그리고 이제 요거니까 1에서 Y4를 빼고 그리고 0.015를 뺀 게 N2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웃풋에는 H2O 베이퍼랑 O2 베이퍼랑 N2 베이퍼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flow rate of the oxygen in the outlet stream을 구하려고 한다면 오키전의 flow rate니까 단순하게 N4 전체 flow rate에다가 오키전의 몰라 flow rate, 몰라 fraction을 곱하면 됩니다. 이 정도로 된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이제 밸런스 이퀴에이션에 대한 걸 배울 텐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input 더하기 generation 빼기 output 빼기 consumption은 accumulation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배운 건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나온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스텝 더 나아가서 이제 인풋을 넣으면은 그 프로세스 안에서 어떤 반응에 의해서 제너레이션, 새로운 물질이 생성될 수도 있고 혹은 반응 과정 중에 어떤 소모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풋은 플러스 그리고 제너레이션은 플러스죠. 반응에 의한 플러스 그리고 아웃풋은 그냥 나가는 거죠. 그리고 컨섬션도 반응에 의한 마이너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프로세스 안에서 이러한 인풋과 아웃풋, 제너레이션과 컨섬션의 밸런스 이거 총합을 따졌을 때 어큐뮬레이션이 있냐 없냐 이걸 바탕으로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I 플러스 G 마이너스 O 마이너스 C는 A
이 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화공 양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식으로 지금 뭐 여기 설명에 따르면은 타투 이퀘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뇌에 각인해서 외워야 될 정도로 중요한 식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전체 식을 그대로 갖다 쓰면 어렵기 때문에 어떤 가정들을 할 수가 있어요. 가정들을 하면 식이 좀 간단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스테디 스테이트인데, 이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큐뮬레이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큐뮬레이션이 없다는 걸 가정할 수 있고, 그리고 리액션이 없는 경우, 논 리액티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너레이션과, 그러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제너레이션과 컨섬션이 없겠죠. 그리고 배치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번에 넣었다가 시간 지나고 한 번에 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프로세스 자체의 관점에서만 관심 있는 거기 때문에 인풋이 얼마고 아웃풋이 얼마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최종적인, 그러니까 처음 넣은 것과 대비해서 최종적인 값이 얼마냐, 그래서 어큐뮬레이션이 얼마인지만 중요한 게 바로 배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1번식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그러니까 피겨 1으로 돌아가서 보면 지금 이런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조건이 주어졌죠. 스테디 스테이트. 그리고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나온 거예요. 1번, 이 공정은 스테디 스테이트다. 2번, 이 공정에는 반응이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식을 간소화할 수 있을 건데요. 이제 잠시만요. 그래서 반응이 없기 때문에 제너레이션, 컨섬션 턴을 날릴 수 있고, 그리고 어큐뮬레이션, 스테디 스테이트 때문에 어큐뮬레이션 없기 때문에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o reaction 이면 G가 C가 둘 다 0이고,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를 간략하게 쓰면은 스테디 스테이트 이렇게 씁니다. 이러면은 어큐뮬레이션이 없다. 계속해서 들어온 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G와 C, 아이고 죄송합니다. G와 C와 A 텀을 날릴 수 있어서 원래 이 식은 지금 이런 식으로 간소화될 수가 있고요. 여기서 I는 input, 그리고 O는 output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2.3페이지로 돌아가 가지고 지금 각각의 벤젠과 톨루엔과 토탈 매스를 한번 볼 수 있을 건데요. 2.3페이지. 그러면은 보자. 지금 벤젠에 대한 게 벤젠에 대한 밸런스를 세워보면 인풋이 하나 있죠. 그러면은 0.45 m 1 닷, 그리고 아웃풋이 두 개가 있죠. 요거랑 요거. 그래서 0.95 m2 플러스 m b3. 그리고 톨루엔에 대해서 보면은 0.55가 되죠. 0.55 m1은 0.05 m2 플러스 mt3. 그리고 오버롤을 보면은 토탈 오버롤을 보면 두 개를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M1은 M2 플러스 MB3 MT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B랑 T는 앞에서 했죠. 그래서
M1은 M2 플러스 MB3 플러스 MT3인데 이게 결국에 i는 5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은 M1 그리고 아웃풋은 M2 플러스 MB3 플러스 MT3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 나갈 건데 그러기 위해서 조건이 가끔씩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 했던 컨비니언트 베이시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베이시스 오브 칼큘레이션이죠. 그러니까 뭐 100g을 기준으로 두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하면은 이 공정 내에서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그 베이시스 오브 칼큘레이션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예를 들어서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가 스트림 1의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가 2000리터 퍼 아워다.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한 예시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solve for the mass ratio of stream 2 to stream 3 그러니까 M3분의 M2가 얼마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arbitrary basis, 그러니까 basis of calculation을 10g으로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간략하게 해보면은 일단 balance on E, 밸런스 E를 보면 3이죠. 10 곱하기 0.3이니까 3 되고 그리고 다른 input 2 0.6 M2가 있죠. 0.2, 0.6 M2는 output 중에 2 하면 0.4 M3가 되죠. 그리고 밸런스 토탈 따져보면 인풋이 두 개니까 10g, 여기 10g이랑 그리고 M2 그러면은 M3가 나오죠. 아웃풋에. 그럼 이 두 식을 연립해서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M3를 여기에 대입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3 플러스 0.6 M2는 0.4 가로에 10 플러스 M2가 되고 이거는 4 플러스 0.4 M2가 되는데 이 식을 정리하면 0.2 M2는 1이 되고 결과적으로 M2는 5 그리고 요 식으로부터 M3는 15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베이시스 오브 칼큘레이션을 10g으로 뒀을 때 결과로 요 칼럼의 요 행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베이시스 오브 칼큘레이션을 10g으로 잡은 하나의 예입니다. 뭐로 잡든지 상관없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이시스 오브 칼큘레이션 10 대신에 20으로 곱하기 2 해도 되고 혹은 100으로 곱하기 10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케일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20, 100 되고 10 되고 50 되고 하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답 M3분의 M2는 항상 3분의 1로 동일하죠. 그러니까 베이시스 오브 칼큘레이션 하나의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컴포지션, 우리가 관심 있는 컴포지션은 항상 같다. 우리는 단지 거기에 참여하는 숫자들을 그냥 스케일링 할 뿐이다. 이거를 그러니까 베이시스 오브 칼큘레이션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가 해결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거를 판별하려면은 그 문제를 다 뜯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없을지 간략하게 판별할 때 Degree of Freedom, DOF, 잠시만요. DOF 혹은 DF라는 걸 쓰는데, 그러니까 unknown, 우리가 구하고 싶은 언노운이 몇 개 있을 때 주어진 식이 있는 몇 개 있는지 보고, 그리고 다른 주어진 조건들이나 식들 따져서 연산을 한 다음에 빼는 숫자를 바탕으로 이 식이 풀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0,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르는 변수가 4개 있는데 식이 4개가 주어지면은 우리가 그거를 풀 수 있다라는 거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0보다 크다. 예를 들어서 1이나 2면은 우리가 몇 개의 조건식이 더 필요한 거고, 디그리 프리덤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은 어썸션을 했거나 뭔가 실수를 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디그리 프리덤이 1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막 이런 좀 우리가 당연하게 막 가정하는 조건들, 이런 거를 조금 간과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보면은 지금 요 식에는 지금 unknown, 우리가 모르는 게 2개가 있잖아요. X랑 Y. 근데 이 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결국에 디그리 프리덤은 하나가 돼가지고 이 식을 풀지 못합니다. 반면 두 번째 예시에서 X, Y 변수가 2개죠. 그리고 지금 식이 서로 디펜던트 하지 않은 식이 2개가 있죠. 그래서 디그리 프리덤이 0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 번째 식에서는 지금 X, Y 모르는 수가 2개인데, 근데 이 두 식은 지금 서로 디펜던트 하죠. 결국에 요 식에다가 곱하기 2만 하면은 아래쪽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one independent equation입니다. 그래서 디그리 프리덤은 1이어서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예시에서는 변수가 2개, 근데 식은 3개이기 때문에 디그리 프리덤이 마이너스 1이 돼서 이게 없거나 아니면 이 식에 뭔가 다른 요건들이 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0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돼야지 그 시스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앞에 예시를 다시 이용해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없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변수 4개가 있죠. M1, M2, 그리고 MB3, 그리고 MT3 4개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밸런스는 2가지 있습니다. 벤젠과 톨루엔. 그리고 하나의 주어진 조건 중에 하나가 여기 8% 피드에서 8% in stream 3, 그리고 specific gravity 주어졌죠. 그래서 1 specific gravity in stream 1. 그래서 디그리 프리덤이 0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을 이제 풀기 위해 써볼 텐데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그 식 가장 중요한 타투 이퀘이션이 있다 그랬죠? 그 타투 이퀘이션이 일반적으로 I 플러스 G 마이너스 O 마이너스 C는 A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리액션 없고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날아가서 최종적으로 이 식은 I는 5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하면 되는 건데요. 지금 피드 덴시티를 보면은 지금 볼륨엑스 플로우 레이트가 2000리터 per hour였는데 스피시픽 그래비티가 0.872였잖아요. 그래서 M1에 대한 식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8% 스트림 3에 있는 8%는
0.08 곱하기 0.45 M1이 되는데 이거는 벤젠에 대한 밸런스 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8% 오브 피드, 그러니까 이거는 인풋에 대비 8%가 이 값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인풋에서 벤젠이 0.45 M1이었잖아요. 그거 대비 8%가 MB3다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 식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스 밸런스 이거 마찬가지로 I는 5정 이렇게 되고, 그리고 벤젠 밸런스를 정리를 하면 0.45 M1은 0.95 M2 플러스 MB3 닷. 이거는 벤젠에 대한 정리한 식이고요. 그래서 지금 네 가지 식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식을 다 풀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을 연립방정식 여러분들 직접 해봐도 되고, 아니면 보통 솔버, 그러니까 엑셀이나 매틀랩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식이 4개였는데 결과 값들이 오른쪽과 같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 플로우 차트를 어떻게 스케일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장을 돌릴 때 잘 돌아가는 공장, 예를 들어서 뭐 30g per second로 이렇게 그 생산물들을 얻을 수 있는 공정이 있는데 이걸 스케일을 업 한다거나 스케일 다운 하고 싶잖아요. 그럴 경우에 지금 어떻게 하냐에 관한 건데, 그럴 때 쓰는 것이 스케일 팩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calculate volumetric flow rate를 구하는데, 근데 그 값이 2,500 파운드 퍼 데이, 오버헤드 프로덕트에서 2,500 파운드 퍼 데이를 얻고 싶다. 그래서 스케일 팩터에 대한 거는 지금 여기에 이 예제 4.3-2에 있다니까 한번 보시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같이 해볼게요, 이 예제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오버헤드 프로덕트에 해당하는 게,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의 피드가 필요한지 구하라는 거잖아요. Calculate the volumetric feed rate. 그러니까 M1이 얼마가 필요한지 to produce 2,500 pound per day.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피드를 조절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버헤드 프로덕트를 보면은 지금 요거잖아요, M2. 그래서 M2가 지금 760 킬로 퍼 아워인데 이것을 2,500 파운드 퍼 데이로 환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원하는 프로덕트 값에서 현재 프로덕트 값을 놔주면은 지금 요 스케일 팩터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kind of 컨버전 팩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값이 M1 new 다시인데,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M1 old, 그러니까 기존의 플로우 레이트에다가 요 컨버전 팩터를 곱해주면은 지금 요 M1 new 플로우 레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플로우 레이트 기존에 요거 대신에 요 플로우 레이트를 넣어주면은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요 값 2,500 파운드 퍼 데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아래쪽만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인디펜던트 몰레큘러 스피시스에 대한 건데, 지금 O2 밸런스를 세워보면 0.21 N1-는
0.21 1 마이너스 x n2 그리고 n2 밸런스 질소 밸런스를 보면 0.79 n1 다시는 0.79 1 마이너스 x n2인데 지금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은 같은 식이에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프로세스에는 3개의 언노운이 있는데 n1, n2 그리고 x1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2개씩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CH4에 대한 거고 다른 하나는 O2나 N2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요게 요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식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됐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0이 돼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위에 얘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0이 돼서 해결할 수 있었던 거고 아래 문제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0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풀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 분 나가보셔도 좋습니다. 추석 체크할까요? 추석 체크하고 가실 분들은 가셔도 괜찮습니다. 418입니다. 418. 추석 체크 하신 분들은 나가보셔도 괜찮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으셔서 질문해 주세요. 네. 컨셉 테스트 17번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설명하기 앞서서 10월 4일, 10월 11일 대체 공휴일에 모두 휴강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휴강은 일단 맞습니다. 이게 학교 집중상은 제가 휴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휴강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 다른 공부할 다른 어떤 자료들을 올린다든가 그거는 추후 그런 보강을 어떻게 할지 보강을 가능하면 안 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진도를 빨리 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강 대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공부하면 될지 올리던가 아무튼 휴강은 맞는 것 같고요. 그 휴강 대체를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공지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요거죠?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 나이트로젠 그리고 H2 그러니까 결국에는 몰레큘러 웨이트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나이트로젠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보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방문객이 있어가지고 수업 있다고. 네, 11번도 해드릴게요. 일단 17번 하고 11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인 거잖아요. 이거는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아마 여기 12번, 13번 식을 써가지고 하면 될 거고, 그리고 다른 방법은 직관적으로 하는 건데, 봅시다. 잠시만요.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음, 지금 N2의 몰레큘러 웨이트이 H2의 몰레큘러 웨이트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믹스처에서 N2가 차지하는 양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매스 프랙션으로 가정한다고 하면은 하이드로전의 몰수가 증가하겠죠. 그로 인해서 전체 에버리지 몰레큘러 웨이트가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몰 프랙션으로 해야지 지금 에버리지 몰레큘러 웨이트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했을 때는. 하지만 이 1번
그 앞에 보였던 그 식 두 개를 이용해서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직관, 그러니까 매스와 뭘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도 이거 안 하다가 하니까 헷갈리네요. 질문 답변 되나요? 이주연 학생? 혹시 이해 안 됐으면 나중에 제 오피스로 다시 찾아오세요. 네, 잠시만요. 일단 11번 다시 한번 하고요. 11번 같은 경우에 자, 지금 그러니까 칼리브레이션이라는 거는 이거를 보정하는 거예요. 0점 조절하는 거예요. 그거를 리퀴드 플로우로 한 건데 지금 일반적으로 리퀴드 덴시티가 가스의 덴시티보다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볼륨이 가스가 더 크기 때문에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칼리브레이션을 리퀴드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측정하는 거는 가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예상했던 볼유메트릭 플로우보다 가스 볼유메트릭 플로우가 증가해가지고 이렇게 높아지는 게 됩니다. 유준혁 학생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다시 17번으로 가서 지금 몰레큘러 웨이트가 얼마가 되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스템에서 지금 N2 질소의 몰레큘러 웨이트이 H2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매스를 질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스 프랙션의 경우에는 매스 프랙션으로 따져버리면은 지금 하이드로젠이 많아지는 거죠. 몰수, 매스 프랙션을 따질 경우에는 그 매스를 그러니까 N2에 비해서 하이드로젠이 몰레큘러 웨이트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하이드로전의 매스가 필요하고 하이드로전의 그러니까 하이드로전이 그 질소보다 부족한 그 매스를 채우기 위해서 하이드로전의 몰수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매스 프랙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매스 프랙션 관점에서는 지금 이 하이드로전의 몰레큘러 웨이트이 N2의 몰레큘러 웨이트보다 낮기 때문에 지금 이 하이드로전의 몰수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NH2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N, 그러니까 분율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Y죠, 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주연 학생 이해되셨나요? 네네네네. 혹시 이해 완벽하게 안 됐으면 나중에 다시 제 오피스로 찾아오세요.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다른 질문 있는 학생들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나가보셔도 좋고요. 다른 질문 뭐 다 하셔도 됩니다. 제가 3시까지 남아 있을게요.
질문 없으신가요?